저희가 2020년 8월 정도에 유튜브를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한 4년 차에 접어든 것 같아요. 그동안에 건강 관련 그리고 의학 관련 콘텐츠를 하면서 연구 논문들을 쭉 읽었었는데 그 논문들을 전부 세보니까 거의 1000편 가까이나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저희가 의료 데이터 분석 서비스라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했었는데 그 분석 과정에서 읽었던 논문들까지 합치면은 아마 1500편도 훨씬 넘지 않을까 체감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동시에 작년에는 책까지 집필을 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나게 성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년 전이랑 비교하면은 정말 엄청나게 성장했다는 게 제 개인적으로도 스스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그 4년의 성장의 시간을 통해 얻은 그 깨달음 한 가지를 구독자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자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자, 사람이 연구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아직 모르는 과학적 진실을 밝혀내기 위함이거든요. 연구 논문이라는 것은 그 과학적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들을 글로써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게 다예요. 아주 단순하죠. 그런데 연구 논문이라는 것을 딱 단어로서만 접하게 되면 뭔가 어려운 느낌이 들잖아요. 뭔가 박사들만이 쓰는 문서 같고 일반인은 접하기 어려운 영역의 정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걸, 이런 이미지란 말이에요. 물론 내용이 어렵고 복잡한 게 맞긴 맞는데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하나 있어요. 연구 논문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과학적인 진실을 밝혀내는 그 과정이 어려운 거죠. 그럼 왜 과학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어렵냐? 사람의 언어에 추상적인 개념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볼게요. 오메가3를 먹으면 혈액순환에 좋다라는 개념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문장 내용을 눈으로만 보면 매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표현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만일 여러분이 이 내용을 입증을 하려는 연구자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혈액순환에 좋다라는 그 개념을 입증하는 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골치 아픈 일이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혈관이 이렇게 찌꺼기 때문에 좁아져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 찌꺼기가 사라지는 게 혈액순환이 좋아진 건가요? 아니면 혈관이 확장되는 게 혈액순환이 좋아진 건가요? 아니면 이 찌꺼기를 만든 콜레스테롤이 감소하는 게 혈액순환이 좋아진 걸까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은 끈적거리는 혈액이 묽어지는 상태를 좋아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라는 개념을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거 먹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져. 그래? 혈관 찌꺼기가 사라지니? 아니, 혈관이 확장돼. 뭐야, 그럼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게 아니네. 왜 아니야? 그게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거지. 서로 혈액순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서로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연구를 통해서 과학적 사실을 입증하고 그 내용을 발표를 하려면 그 입증된 내용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똑같이 받아들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과학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운 겁니다. 추상적인 개념들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받아들일 수 있게 개념들을 하나하나 다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볼게요. 여기서 오메가3를 먹으면 몇 밀리그램을 먹으면 좋아진다는 걸까요? 몇 번을 먹어야 하는 걸까요? 먹어야 하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어떤 체질의 사람들이 먹을 때 좋아지는 걸까요? 이런 내용들이 다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하는 거죠. 그리고 혈액순환이 좋아졌다는 그 내용의 객관적인 지표도 하나하나 다 정해야 됩니다. 찌꺼기가 사라지는 정도인지, 혈관이 확장되는 정도인지, 콜레스테롤이 감량되는 정도인지를 말이죠.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똑같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느낌이 좀 오시나요? 오메가3를 먹으면 혈액순환에 좋다와 같은 어떠한 명제를 연구로 입증하려면 우선적으로는 추상적인 언어의 개념을 현실에 실존하는 과학적인 개념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 실존하는 개념들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잖아요. 허상의 개념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얘기해보면 어떤 하나의 명제를 연구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래서 연구 논문에서 다뤄진 적이 없다면, 그 명제 안에 있는 개념들이 구체적으로 정의가 된 적이 없다는 것을 뜻하겠죠. 그렇다면 이 개념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이 명제는 어떠한 명제인 걸까요? 그저 추상적인 개념의 허상의 논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 그리고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없는 거예요. 언어만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걸 우스갯소리로 보통 말장난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명제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명제들을 연구자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개념 정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명제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논문 1000여 편을 읽으면서 알게 된 깨달음 한 가지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순간에 기존에 알고 있던 진실이 아닐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녀간의 사랑의 유효기간은 18개월이라는 명제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유효기간이 1개월이든 12개월이든 18개월이든
계절이든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우선적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으면 이 명제는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효기간이라는 게 애초에 남녀 간의 본능적인 쾌락의 개념으로 맞춰져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쾌락으로 설명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명제 자체가 잘못 설정된 논리일 수 있다는 거죠. 잘 생각해보세요.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다면 그걸 애초에 사랑이라고 정의하는 게 맞을까요? 이것은 저희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데이터인데 수입이 늘어나도 행복지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데이터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이 명제의 참 거짓을 판단하기 전에 행복이 무엇이고 쾌락이 무엇인지를 정의하지 않는다면 이 명제 역시 마찬가지로 잘못 설정된 논리일 수 있다고 했죠. 돈이 많아져도 쾌락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상태를 누군가는 행복이 증가하지 않는 거라고 잘못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이 정의가 되지 않은 채로 돈과 행복을 얘기하면 그냥 허공에 떠도는 얘기를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해오는 일을 3년이란 시간 동안 해오다 보니까 이런 그 바람 관련 컨텐츠까지도 만들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바람 폈다라는 말 들으면 일단 화각나고 막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이고 그러잖아요. 머릿속에 배신의 이미지가 딱 떠오르니까. 그런데 그 전에 사랑을 한번 구체적으로 정의해보세요. 저한테 사랑의 정의는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바람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도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제 진짜 생각은 아니지만 바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이성에게서 더 큰 행복을 느끼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나는 사랑을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라고 정의를 해버렸으니까 애인이 바람을 핀다면 그건 화가 나는 일이 아니라 슬픈 일이 돼야 하는 거죠. 내가 애인을 사랑한다면 현재 애인이 더 큰 행복을 느끼고 있는 상대에게로 보내줘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지게 되니까요. 개념을 이렇게 정의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지금까지의 가치 판단의 체계가 조금씩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그동안 어떤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없이 대화하고 생각하고 사고를 해왔다면 그동안 나는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었던 걸까요? 허상의 세계에서 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어떤 허상이냐면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특정 주제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해왔지만 본질적으로는 서로가 다른 얘기를 해온 것이었을 테고 그러니 100% 나의 진심이 전달이 됐을 리가 없겠고 그동안 논리적이라고 생각해왔던 주장들도 사실 들여다보면 추상적 개념들이 논리 중간중간에 많이 들어가 있었을 텐데 그런데 개념을 정의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실체가 없는 가짜 논리를 가짜라고 생각조차 안 했었겠죠. 절대적인 가치라고 판단했던 것들이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이 세상의 현실을 언어로서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언어가 갖고 있는 추상적인 속성들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증강현실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가짜 개념과 진짜 개념이 서로 섞여 있는 상태인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게 모두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다 보면 아마도 정말로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가짜가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할 거거든요. 이게 제가 지난 3년간 정말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